페이지냐면 명제 153페이지 보시면 돼. 153페이지 153페이지 했구나. 그죠? 153페이지 했지? 그지? 우리 안 했나? 하다가 말았나? 하려다가 안 했나? 오케이, 153페이지 볼게. 1-1번 이렇게. 얘가 지금 a가 1 이상이면 a 제곱이 1 이상이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은 우선 이 자체는 얘가 참이 맞아. 참 맞아. 근데 얘를 역으로 바꾸면 a 제곱이 1보다 크면 이거야. 얘가 0이야. 순서만 바꾼 거. 근데 얘는 그때 뭐였냐면 a가 만약에 빼기 3이면 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거짓 이렇게. 얘는 거짓. 그러니까 이제 본 방향이 참인데 순서만 바꿔도 거짓일 수 있다. 근데 얘를 갖다가 대우를 쓰면 대우가 뭐였냐면은 순서도 바꾸는데 부정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대우인데 우리가 지금 저번에 뭐라 했냐면 권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1보다 작으면 a도 1보다 작다.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숫자적으로 눈치가 딱 들면 이게 뭔가 그러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상식적이진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는 좀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관계가 맞아. 근데 솔직히 이 세 번째 거는 살짝 애매모호해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그러겠구나. 좀 이런 영역이야. 뭔 말하고 싶은 거냐면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증명보다는 이 증명이 쉬운 거야. 그래서 얘를 참인 걸 보여버리고 그냥 대부분 참이다 뭐 이러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월요일날 설명을 했던 게 A가 진리집합으로 표현이 되면은 A가 B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고 이런 표현이고 얘는 컴플리먼트 쓰면은 여집합 쓰면은 순서가 바뀐다 뭐 이런 거로 오케이 같이 외우시고 그래서 명제를 잘 알려면 진리집합하고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선배들 중에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1년 선배는 10%가 1등급인데 이제 그 위에 이제 실제로 상위 4%가 1등급이니까 1등급이 선배들도 명제를 갖다가 막 쉬워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좀 오히려 상위권 친구들은 그 도형의 방정식이나 함수를 잘하지 좀 명제는 좀 피곤해 하거든. 근데 이 명제 쪽을 잘하고 싶으면은 항상 진리집합하고 같이. 2번은 a제곱 b제곱이 0이래요. 그럼 2번은 a제곱하고 b제곱하고 0. 그러면 이걸 쓰면서 내가 머리에서 얘를 만족하는 a, b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지. 그러면 0하고 0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이면 a는 0. 그 다음에 2고네 2고 b는 0. 그럼 얘는 이제 우선 참 되겠네. 참. 역 바꿔볼게요. 순서 바꾸면 a는 b는 0이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이 0이냐? 그럼 얘도 맞네요. 얘도 맞아. 얘도 참. 얘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대우를 쓰면은 이걸 잘 봐야 돼. a는 0이고 b는 0이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뒤집으면 또는으로 바뀌어요. or b는 0이 아니다. 그럼 얘가 뭐 같은 거 뭐냐면 우리가 그 집합 연산에서 집합 연산 배울 때 a 빼기 b는 a 고집합 b 여집합이다. 이거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그때 서티가 그냥 넘어간 게 있었어요. 그냥 이게 넘어갔어. 그 일부 마지막에 하자고.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드모르간인데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혹시 이미 외워져 있는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이걸 처음 보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 여기에다 써놔도 되고 이미 외워져 있으면 상관없고 얘가 뭐냐면
합집합은 우리가 또는이라 그래. 또는. 그러니까 뭐 또는 뭐 요런. 그다음에 교집합은 이고 뭐뭐 이고. 그러면 A 또는 B가 아니다. 그러면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합집합의 컴플리먼트는 A가 아닌 거는 B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다. 그럼 이거를 명제적으로 생각하면은 A는 0이고 B는 0이다를 뒤집으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갔을 때 A도 뒤집으면은 A제곱이 0이 아니거나 or B제곱이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이미 있는 해석 자체가 피곤하잖아. 그냥 우리가 사실 이제 친구들이 그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저 수학 교육과 가고 싶은데 막 수학 가고 싶은데 이런 표현 사실 하진 않았지만 이게 전공을 할 가능성은 좀 적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증명하라고 하면 이 증명 자체도 피곤한데 정리라고 해요. 정리 이런 걸 정리 주장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증명이 잘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적어도 물어보는 주장 자체는 이해가 돼야 증명이 이제 시작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증명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증명한다고 하면은 피곤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읽는 해석 자체가 헷갈려. 이게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그러면 머릿속으로 저걸 생각을 할 때 좀 확 떠오르지가 않아. 얘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본명제가 참인 걸 쉽게 증명해버리고 대우도 참이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여기 그 풀이를 보세요. 풀이 제일 마지막 줄 보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닌 거에서 A제곱이 0이 아니거나 B제곱이 0이 아니므로 대우는 참이다. 뭔 말을 얘가 지는 증명을 한 것처럼 말을 해놨는데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그냥 문제를 한번 읽어본 거잖아. 그래서 얘가 따로 추가 설명을 해서 증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러므로 이러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쓰고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딱히 증명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본명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 어떤 것들은 대우가 생각하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넘어갑시다. 그게 이제 2번이겠지. 2번은 그게 도움이 되나봐요. 얘가 x 더하기 y가 1 이하이면 이 자체가 피곤한 거야. 이 자체의 구성이 피곤한 거야. 왜냐면 x와 y가 범위가 딱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 5월, 그 다음에 y가 2월. 얘가 피곤한 상태니까 대우를 써버리겠다 이 말이지.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nd가 편해요. y가 k보다 크면 x 더하기 y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친구들이 봤을 때 얘가 빼기 2보다 크대. 그럼 y가 얼마보다 크면은 더했을 때 1보다 크겠는가? 그리고 하나만 알아두세요. 부등식의 연립변사는 안 배워. 이게 애매한데 서티 때는 배운 것 같은데 서티가 중학생이면 거의 28년 전? 아무튼 그때 거의 30년 전 30년 전이면 중학생이야. 아무튼 말도 안 돼. 그렇게 여기 서티 30살인 줄 알았잖아요. 자 와이프한테 학생들이 나보고 30대 같대. 이렇게 좋냐? 나한테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러더라고. 아니야. 아무튼 뭔 말을 했냐면 이거 나 때는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이라 근데 교육 과정에서 빠진 적이 오래됐어. 그 2005년도 대학 들어가는 공학번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41죠. 내 와이프 나이인데 이때 교육 과정이 허벌나게 바뀌었어요. 이 친구들이 바뀐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때가 진짜
엄청 바뀌었어. 문과 애들은 미적분도 안 배웠어요. 그냥 내신에서 안 배워가지고 수능도 안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확률통계만 이런 동안 하고 확률통계가 수능에서 30문제 중에 13문제 확률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막 난리가 났던 이때 다 바뀌었어 이때. 수능도 물수능이어가지고 내 친동생이 막 국어 96만 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3등급도 일컷이 막 100인 거야. 그리고 물리도 하나 틀렸다고 막 나는 공부 하나 아니 게임 아니고 공부 하나 안 했는데 물리 하나 틀고 막 국어 2개 틀렸다고 막 씨야 막 이랬는데 재수했어요. 아니 제가 완전 못 간 건 아닌데 생각보다 좀다 들은 것이 다 일것이 뭐 만점인 거니까 그때가 난리가 났었어. 막 수능 만점자 지금 뭐 수능 만점 받았다고 막 뉴스에도 나와갖고 막 떠벌리고 다니잖아. 막 잘난 척하고. 이때는 수능 만점자가 진짜 그냥 50명 나왔다. 그냥 막 이때는 엄청 많이 나왔을 텐데 이때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 사라져버렸어. 그냥 다 없애버렸어. 뭔 말 하려고 한 거냐면 x가 빼기보다 크고 y가 k보다 크다고 했을 때 얘가 더했을 때는 부등호가 연립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 상위권 친구들은 이렇게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교과정에서 빠진 건데 그냥 배워버려. 그러면 이게 가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도움이 돼. 이렇게 FND로 안 하고 요령으로 빨리 답책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K가 3인 거야. 그래서 이게 3이에요. K가 3 이상. K가 3 이상.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이런 거 x 더하기 y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빼기 1부터 7이다 막 이런 거 지금 안 배우네 이런 거. 근데 만약에 x에서 y를 뺀 거 범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 때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크로스 네 크로스 해가지고 제일 작은 거 있다 적고 제일 큰 거 있다 막 이딴 거 했어요 우리 때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진짜 씨알 때 어렵지 않냐고 뺀 거야. 뭐 이런 게 어딨냐고 교육과정에서 빼버렸어요. 사실 수학 전공자 입장에서도 씨알 때 없어요. 이거는 공대에서도 안 하고 수학과에서도 안 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냥 이게 가끔 이런 문제 하나에서만 도움이 된다 그 말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결론은 K가 3까지 되니까 K가 3 이상이어서 뭐 최소가 3이다 이 말 하는 거고. 이 문제가 이렇게 짧고 단순해 보여도 친구들이 여기 중간고사 보면 이런 문제 나와. 3번 해가지고 다음 중 옳은 곳은 몇 개인가 해가지고 기니, 비리, 미, 비, 시, 한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1번 5개, 2번 6개 막 피터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풀다가 막 한 10분 걸려요. 그럼 거기에 2번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하나 딱 있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10초 안에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막.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증명하고 있으면 이제 못 푸는 거지. 이렇게 좀 요령으로 이거 맞겠다 틀렸다 이렇게 해야 맞을 수 있는 건데 경험상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지금 비꼴고 없는 것 같아. 그지? 비꼴고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비꼴고 같은 데는 자기가 내려면 그냥 거의 뭐 민원들하고 3번 그다음에 얘는 지금 3단 논법은 지금 우리 내가 우리 현재 내 친구들이 국어영어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닌가? 윤재 친구 국어가 재밌어요? 수학이 재밌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해였네요. 국어에서 그 3단 논법이 있어요. 기억나죠? 국어에서 3단 논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다 했는데 남자는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나 군대 가겠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가운데 없애요 뭐 이런 거. 이게 3단원법이고 국어에서 좋아하는 거지. 언어에서 연역적 추리 때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P가 근데 국어하고 수학하고 차이가 뭐냐면 국어는 연역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연역적 추리. 그러니까 연역적 추리가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한 문장을 내뱉고 그거를 연결해서 다음 논리로 가는 거야. 국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수학은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철학적으로 가는 거지.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대응으로 쓰는 거야. 대응을. 그러니까 대응까지 써가지고 논리를 완성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표이면 P가 안 돼. 이런 거. 일단 not 아니면 표이다 그러면 not 표이면 아니야. 그 다음에 3단 논법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연결되는 거 있네요. 이놈하고 이놈이 연결되는 거. 이놈하고 이놈이 연결돼. not RQ, Q not Q니까 not R이 not Q, P다. 다시 뒤집으면 P면 R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고릅시다. 기억 X, 니은 O, 그 다음에 디귿 not Q, R, not Q, R, 디귿, 그 다음 not R, not P, 리을, 니들이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친구들 느낌 오지 않아? 느낌 오잖아. 도방은 겁나 싫은데 여기는 할 만한 친구가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반대로 도방은 재밌는데 여기 엄청 싫은 애도 있을 것 같고. 색깔이 완전 달라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네요.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하고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그걸 잘 외워야 되거든? 그걸 잘 외워야 돼. 보세요. 156페이지에 설명하는 156페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줄게.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기호를 갖다가 P면 Q다 그랬는데 얘가 명제의 표현이야. 얘가 명제의 표현인데 명제의 뜻이 뭐였냐면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명제의 뜻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참일 때는 화살표를 하나 더 해주겠다 그만하는 거야 지금. 참일 때는. 그래서 지금 참일 때는 두 줄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참이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읽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잘 보세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주어잖아. 주어가 화살을 쐈다 생각하면 주어가 화살표를 쏘는 거야. P는 주어가 화살표를 쏘면은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만약에 주어를 Q로 바꿔. P이기 위한. 만약에 주어가 화살표를 맞았잖아. 주어가 화살을 맞으면 필요 조건. 그래서 얘를 갖다가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누가 화살표를 쐈는지만 보시면 돼요. 누가. 선생이 순서를 바꿔본다고. 그러면 화살표를 누가 쐈어요? Q가 쐈잖아요. Q는 P에 의한 충분 조건. 그 집에 가면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 겁나 헷갈려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나라 고1 닌겐들이 머리가 나빠서 틀려오지 않아요. 이렇게 순간 착각이 내가 순간 착각해가지고 실수해서 그러는 거니까 계속 우리가 습관적으로 세네개 Q는 P에 충분 조건, P는 Q에 필요 조건. 화살 맞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충분 조건은 그런 집합 포함 관계로는 이거일 것이고 필요 조건은 이거일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집합이 같아. 만약에 오른쪽도 되고 왼쪽도 되면은 우리 얘를 갖다 뭐라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보시면 그 괄호 2번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럴 때는 집합이 진리 집합이 같게 돼요. 진리 집합이 완전 같게 돼요.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수학에서는 P면 Q도 되고 Q에 P가 되면은 문장 형태 구성이 달라도 이 P명제하고 Q명제 문장이 다른 문장이겠지만 혹시 이렇게 필요 조건도 증명이 되고 충분 조건도 증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필충이 되면 진리 집합이 같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퀄하고 동치라고 해요. 동치. 그러니까 같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동치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그 진리 집합으로는 같은데 문장은 표현이 다르거든요. 조금 친구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뭐뭐 어찐다 했을 때 두 말이 달라. 근데 그걸 진리 집합으로 바꿨더니 같은 거야. 그래서 같아라고 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이상한데 해서 한자로 만든 게 우리나라 동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고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우리 시험에는 필요 충분 조건만 나와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수제 4번으로 갈게요. 그럼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은 수직선으로 해라. 앞에 거는 0부터 3 이렇게, 뒤에 거는 1부터 2. 그러면은 누가 들어갔어? Q가 P로 들어갔잖아요. Q가 P로 들어갔어. 맞죠? 그러면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문제 P 눈에 밑줄을 그으세요. 주어만 동그라미 쳐. 습관적으로 주어만 동그라미 치세요. 주어만. 그러니까 주어가 맞았으니까 P로 접근 이런 식으로. 이러면 잘 보시면 얘는 x가 음수라고 나와 있는 건데 얘도 x가 음수이면 되긴 돼요. 양수일 때는 안 되고 음수이면 되긴 되는데 잘 보시면 음수 말고 되게 하는 x가 하나 더 있어. 그게 얼마야? 그렇지, 0이지 0. 그래서 다 머리로 대답했죠? 0도 되죠. 얘는 0도 되고 음수도 되니까 진리집합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P는 Q에게 한 충분 조건. 오케이.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해야 쉬운 거야. 진리집합으로. 이게 이제 두 친구는 상당히 성실해 보여요. 근데 가끔 둘 다 살리시였나? 맞지? 친구 살리시요? 그러니까 가끔 남고를 가면 이렇게 중학교 때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막 100점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걔들이 조금 여고에는 이렇게 막 수학으로 막 거들먹거리는 그 애들 별로 없어요. 여학생 별로 없는데 가끔 남학생들이 어쩌다 있어요. 공부 별로 안 하는데 중학교 때 이제 100점 나오다 보니까 밥 막 이러면서 막 대충 하는 애 있어. 걔들이 딱 집 화면에 들어오면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아니 이거 진리집합을 하라고 그러면은 꼭 말해. 그렇게 안 해도 다 만든대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성적이 거의 진짜 폭포수처럼 거의 쭉 떨어져요. 막 9등급에서 1등급 받다가 갑자기 한 3등급, 4등급 떨어져가지고 막 난리 나. 그럼 한 번 떨어지면 회복이 안 돼요. 여기 처음부터 습관을 진리집합으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딱 맞게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이 학기 때 쉬워. 당장은 그 요령으로 직관적으로 푸는 게 당장은 편해 보여도 이제 갈수록 그게 미천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찮더라도 이렇게 진리집합 생각하는 구성으로 답을 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x가 1하고 마이너스, 앞에 게 1하고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것도 1하고 마이너스, 이거 필요충 무조건 같으니까 이거 필요충 조건이지. 그래서 3번이 필요충 조건이고, 서티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야. 필요충분 조건인데 앞에 건 이거고 뒤에 건 이거잖아.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이고 논리적으로는 동치가 맞아. 논리적으로는 필요충분 조건 동치가 맞는데 지금 분명히 생긴 그림은 다르다고. 이게 분명히 서우 맞죠? 맞았어. 외웠어. 내가 순간 서우하고 시우하고 고민하는 대통과 아무튼 서우하고 유은재가 있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필요충분 조건을 증명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유은재에 대해서 설명되는 건 다 서우한테 있는 거고 서우한테 설명이 되는 건 다 얘한테 있는 거야. 근데 겉에 그림이 다르잖아. 그잖아.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같다라고는 이제 표현을 하지 않고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처럼 같다라는 개념하고 필요충분 조건 개념은 뭔가 같으면서도 엄밀하게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그림이 다르니까 집합은 같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5번은 누가 봐도 그거니까 5번 누가 봐도 그 부등식이니까 얘가 이렇게 A부터 6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1부터 5까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P가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라 P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주어가 필요니까 주어가 화살을 맞은 거지. 그러니까 P가 Q를 먹는 거지. 얘가 필요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돼야 되는 게 맞아서 A는 1 이하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때 A의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R은 B부터 4거든요. R은 B부터 4인데 R은 B부터 4. 이렇게. R은 B부터 4인데 R이 Q에 대한 충분 조건. R이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니까 R이 뭐였어요? B사. R은 B사. Q는 뭐였어요? 2로. 얘가 1부터 5고 얘가 B부터 4였어. 그러니까 R이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R이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니까 주어가 화살을 쏜 거야. 주어가 화살을 쐈으면 주어가 먹혀야 돼. 오케이? 이거 처음 배울 때는 선생이랑 같이 할 때는 쉬워 보이는데 진짜 헷갈려. 집에 가서 혼자 하면은 갑자기 헷갈리거든. 이게 풀이보면서 하면 쉬운데 풀이보면 문제들 갑자기 혼자 이제 풀면 엄청 헷갈려요. 라고 답을 체크했는데 틀린 경우도 있고 이게 이렇게 읽으면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읽으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B가 1 이상해야 돼서 B의 최소값은 1 이렇게 그리고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마지막 6번 대놓고 6번은 대놓고 지금 진리집합 물어보는 거죠. not P는 not Q에 대한 충분 조건일 때 not P는 not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면은 여집합으로 바꿀게요. not P, not Q니까 여집합으로 이렇게. 그럼 뒤집으면 Q, P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P가 Q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t P가 not Q니까 대우 쓸게요. Q가 P나 대우.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항상 오는 거 1번 볼게. P하고 Q의 합집합은 P지. 1번은 P라고 붙이시고 P하고 Q의 합집합은 P니까 1번은 P로 붙이시고 2번은 Q하고 Q의 교집합은 Q죠. 2번은 Q로 붙이시고 P에서 Q를 빼면 도너츠 나머니까 공집합 아니지. 그 다음에 4번은 P하고 Q가 아닌 거. 이게 Q가 아닌 거. Q가 벤다이어 하시면 돼. Q가 아닌 거랑 P인 거랑 합했더니 전체 딱 나오네. 라고 답은 4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하나 설명해 보면 5번은 P하고 얘가 지금 Q가 아닌 거를 드모르가 아까 말한 거 쓰면 합집합이 아닌 걸로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P하고 Q의 합집합은 P니까 P가 아닌 걸로 바뀌는데 그놈이 공집합은 아니지. 그래서 5번은 땡.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늘 지금 우선 몇 가지는 많이 했거든. 몇 가지 많이 했으니까 혹시 지금 몇 시인지 물어봐도 돼요? 5시 29분? 그러면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 조금만 얼리드 100 자, 잘 보세요. 우선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는 우선 넘어가고 166페이지에 그 2번에 산술기하 편견하고 코시슈바라치 있거든. 이것만 설명하고 이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할게. 우리가 지금 수업 방향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지금 그 집합의 그 연산에서 한 몇 연선이 아닌데 연산에서 몇 장 정도 한 두세 장 넘어간 거 있어. 그거 우선 놔뒀고 두 번째로 지금 명제에서 귀류법 같은 증명 우선 일단 넘어가시고 왜냐면 여기는 나중 마지막 수업 때 뭐 좀 시간 남았을 때 설명해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암기 이게 그뭔 말이냐면 그 시험 기간 때 필요하는 그 직전 암기 같은 내용이라서 사실은 지금이 굳이 이거를 보는 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름방학 때 보는 게 더 암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우선 놔두고 보고 지금 산술기하는 중요하니까 산술기하를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술기하 공식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숙제는 우리가 161페이지까지인데 161페이지까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월수금 3번을 만나니까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쉬죠. 나오고 싶은 표정인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월수금인데 이번 주는 월수만 하고 이번 주는 금요일 쉬고 다음 주 헷갈릴까봐 다음 주 써줄게. 다음 주인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드디어 시작할 건데요. 이제 연수 문제가 161페이지까지니까 161페이지까지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의무 숙제는 계속 말하지만 의무 숙제는 이제 연수 문제까지 너무 힘들면 문제라도 꼭 다 채우시고 연수 문제도 지금 채우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혹시 오늘 내 친구 다 학원이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앞으로 가셔서 혹시 149페이지까지 만약에 현재 지금 149페이지 문제까지 안 풀어져 있다 그러면 조금 남아서 이미 풀어져 있는 친구는 바로 이따가 쓴다고 책방에서 가면 되는 거고 혹시 안 풀어져 있는 친구들은 이거 몇 가지만 채우고 집에 가는 걸로. 그러니까 오늘 배운 데는 숙제도 풀어오시고 저번 시간까지 한 대 안 풀어져 있는 친구 남아서 하시고 선생님 이해됐죠? 현재 갑자기 유원한 친구가 이번 다 했는데 연수 문제 다 풀고 가야지 하면 좋지. 서태이 9시 반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과목 선생님들하고는 달라요. 국어, 영어나 과탐은 얘들이 그래도 그렇게 덜 싫어해. 과목 자체를. 그 친구 싫어하나 했나? 아무튼 좀 덜 싫어하고 문제 자체가 암기에 의존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막 질문하고 막 이런 구성 자체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뭔 말하고 싶은 거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다른 과목 다르게.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구성이 좀 덜하는데 수학은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특성상 얘들이 모르겠다고 이해 안 된다고 질문을 하면 쌤들이 그걸 좋아하지 귀찮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 귀찮아할 수도 있거든. 근데 왜냐면 귀찮아하고 싫어하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애초부터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성격이면. 그리고 뭔가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구나 그 자체도 좋은 거고 뭔가 이해가 안 됐는데 설명했을 때 하고 이해하면은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학생이 이해가 됐다 하면 기분 좋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더 남아가지고 문제 풀다가 질문하고 가면 좋다 그런 말이었어요. 자, 지금 보니까 그래도 친구들이 여기 오늘 온 친구들은 거의 다 한 것 같긴 한데 그 산술기만 짧게 설명해 줄게요. 얘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수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 평균이라고 해요. 평균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평균을 이런 방법을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2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구하는 평균 방법을 갖다가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수학과에서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런 원리 자체들은 통계학과에서 나오는 거라서 궁금한 친구들은 통계학과를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떤 지표들은 기하평균으로 계산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한 것만 배우니까 단순한 이론만 배우는데 실제로 통계학과 전공 수업을 들으면 좀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로 못해요. 그리고 서티도 그 통계학과 수업 들어본 적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건 아닌데 살짝 무시하겠어. 이게 뭐나. 근데 통계학과 공부는 쉬웠는데 통계학과 공부는 엄청 쉬워. 근데 사태는 어디서 막혔냐면 사태 컴퓨터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혔는데 얘들은 수학처럼 펜과 머리로 하는 학문이 아닌 거야. 이제 너무 다양하고 지표가 많고 여러 여러 계산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컴퓨터를 배워요. 얘는 막 C뿔 막 있대. 컴퓨터 좋아하는 막 C였나 막 C뿔 있어 막 어렵다 그러는데 뭐 그거 배워가지고 그걸로 막 명령을 써서 막 하는 거거든. 그래서 통계학과 애들이 취업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리 고딩 애들은 이거 하면 취업 잘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통계학과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경영학과랑 통계학과가 회사에 지원을 하면 무조건 통계학과 보는 거야. 경영 애들은 책만 보는데 통계 애들은 컴퓨터를 다루거든. 그냥 명령을 안 하면 검은 창 열어가지고 명령을 쓴다니까. 그러면서 프로그램 만든다니까. 그걸 안 하면 못해. 그러니까 통계학과 애들이 아주 잘 나요. 근데 그런 데서 좀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욕심 많은 애들은 뭐 컴퓨터 공학과 가가지고 통계학도 뭐 배우고 해가지고 막 요새 거기다 걔들이 한때 좀 컴퓨터 쪽이 한때 위기가 왔는데 요새 AI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요새 점수가 아주 높아졌어.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혹시 여기서 이거 빼고 이제 볼게요. A를 갖다가 야함면을 제곱해봤더니 얘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되고 얘는 AB가 되고 넘겨봤더니 4분의 A 빼기 B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가 0 이상이니까 요렇게 된다는 말이죠. 증명이 돼요. 이렇게 증명. 뭐 아래 연구해서 뭐 증명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증명이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A보다 항상 이상이다. 이렇게. 근데 뭐만 하나 조심하시면 되냐면 얘는 루트기 때문에 A하고 B가 양수일 때만 돼요. 양수일 때. 0일 때도 되긴 하는데 0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수일 때만. 양수일 때만 루트를 쓸 수 있고 이 공식이 여기 완전 제곱으로 되니까 그래서 산술기하 공식은 A, B가 양수일 때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 말하는 게 지금 160 아까 잠깐 표본한 6페이지 166페이지 그 관계고 증명 하나 안 해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뭔 말이냐면 등호 성립한다는 건 는이잖아요. 그럼 A가 0이려면 A랑 B랑 같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고 산술 평균은 뭐가 재밌는 거냐면 잘 보세요. x와 x분의 2의 최소를 찾아내. 얘가 양수인데 그러면 2 루트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딱 2만 남아서 최소가 2 루트 2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식을 2로 나눈 거예요.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상이다로 바꾼 다음에 얘가 a 취급받고 얘가 b 취급받았을 때 산술기하를 쓰면은 2 루트인데 얘를 곱하니까 딱 2만 남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친구들은 눈치를 챘어요. 산술기와 관련된 예제들은 다 역수관계일 거예요. 왜냐면 루트 안에서 곱했을 때 숫자만 남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문제 안 풀 거야. 숙제 안 나가. 그냥 개념만 미리 말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오시면 돼요.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개수들의 제곱 따로 더해서 이렇게 하고 미지수들의 제곱 따로 해가지고 A가 A 이상이란데 증명도 안 어려워. 이거 전개한 다음에 이거 전개한 거에서 이거 전개한 거 빼면 또 완전 제곱이 돼요. 그래서 증명은 다 완전 제곱이면서 아래 166페이지 아래 개념 플러스 보면 증명은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쉽게 돼. 근데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되니까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은 개수들의 제곱합, 미지수들의 제곱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단점이 산술기하보다 그림 형태가 엄청 짜증나는데 장점은 양수 조건이 없어요. 얘는 뭐든 다 돼. 실수 다 되고 왜 이 공식이 코시-슈바르츠냐면 이거 2개짜리 증명한 아저씨가 코시 아저씨고요. 얘를 갖다가 n승은 n개 이거 일반화시켜서 공식을 증명한 아저씨가 슈바르츠고 아저씨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친 거예요. 코시-슈바르츠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는 산술기하 공식하고 코시-슈바르츠 형태만 조금
다음 주에 이제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쉬우니까 이런 거고. 또 다음 주에는 그 월요일에는 남은 명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좀 빨라해. 빨라. 함수, 그다음 유리함수, 무리함수인데 다음 주 월수금 만나면 주말에 나와서 공부하고 그다음 월수 그다음에 설이야 설. 그래서 그때 월수요일이가 안 만나.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이제 금요일만 만날 거예요. 다음 주가 월수금 만나고 그 다음 주는 설 때문에 금요일만 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우리가 월수 만나면 그 이제 계약. 벌써 계약.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동신형 학교 간다던데? 응? 다른 동신형인가? 친구 동신형 있었나? 아니 갑자기 뭔가 반응을 보여서 동신형 오셨네. 그 4시 반에 있는 동신형 친구가 일곡중 친구야. 주원이. 걔가 화수에 학교 간다고 자기들 수업 어떡하냐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랬는데 아닌가? 안 가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이때 뭐 월금, 수금, 막 이렇게 케이스가 3개 있잖아. 월금 할 수도 있고 수금 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내가 월수로 잡았던 이유는 그래도 이제 다음 주가 계약이면 금요일 좀 힘들까 봐. 단순히 그 이유로 월수에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마 조금 남은 수업 대비 남은 진도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좀 숙제가 밀린 친구들은 이제 따라잡으시고 조금 시간 남았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숙제가 끝난 친구들도 오늘 미리 문제부터 끝내고